제가 근본적으로 외로움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외로움이.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는. 처음 아버지가 조금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귀가 들려서 저랑 이런 원활한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저희 아버지는 원래 귀가 안 들리셨던 게 아니고 어려서는 귀가 들렸는데 중이염이 심하셔가지고 귀에서 물 같은 게 막 자꾸 나왔대요. 그러니까 70년 전, 75년 전에 면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솜을 끝에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귀를 자꾸 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가 막 이게 그때는 너무 옛날이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난청이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난청이 온 것은 단순하게 귀가 안 들린 걸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도미노라고 블럭 같은 거 하나 넘어뜨리면 계속 연속으로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 있죠?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서 아는데 귀가 안 들리면 그냥 소리 들 듣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른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인물이 좋으시거든요. 아버지는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저희 엄마는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아빠랑 몽골 엄마가 만나서 인도네시아 아들 같은 사람을 낳아버렸어요. 저는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이 항상 칭찬을 해요. 한국말 잘한다고. 인물이 좋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버지가 엄마랑 60년 넘게 살았고 엄마는 아버지랑 60년 넘게 살았는데 엄마가 그러셨어요. 창호가 너 살아봐. 부부라는 것은 얼굴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여.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 너그 애비는 사람이 아니여. 그러면 엄마가 말하는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엇이고, 엄마는 왜 아버지에게 얼굴만 번드르르 하고 엄마는 너무 힘들게 살았다라고 얘기했나 제가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그러니까 전에는 자꾸 내 아버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들로만. 근데 어느 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또래의 그 남자, 그리고 나보다 어린 나이에 청각장애를 안게 된 그 친구를 생각을 해보니까 인물이 좋으면 못합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지금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도 너무 한계예요. 내가 안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공부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순 노동을 하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검정색 돌 깨는 일을 하셨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힘드니까 저녁에는 뭘 잡수고 싶어요? 고기라고 하려고 했는데 술로 갔네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하신 그 돌 일을 희한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무거운 돌을 생 몸으로 나르는데 한 30분 하니까 눈물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무거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 몸이 힘드니까 고기를 먹으려고 하겠구나. 근데 힘드니까 또 고기에다 뭘 잡수시려고 그래요? 아, 또 술을 먹으시려고 하겠구나. 아, 이렇게 힘드니까 자식들하고 얘기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자식 입장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 입장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남자가 귀가 안 들려서 직장을 많이 선택할 수가 없었고 노동일밖에 할 수가 없고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텔레비를 봐도 그림만 보는 거잖아요. 귀가 안 들리면.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제가 어렸을 적에 이해가 안 되는 게 텔레비로 뭐를 보냐면 레슬링만 보시는 거예요. 레슬링만. 상대적으로 귀가 안 들려도 볼 수 있는 거.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그때는 자막으로 안 해줬거든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세상이. 반은 흑백이지. 재미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결국 당신의 재미를 쫓으셔서 그림을 그리셨다고. 우산 든 남자. 그래가지고 엄마가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왜 이렇게 엄마는 화를 내나 그랬는데, 아버지가 노름해서 화를 내나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귀가 들려도 타짜들이 돈을 뺏어 먹는 세상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아버지 돈을 노름하면서 빼먹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서 하는 거야. 귀가 안 들리잖아요. 사방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공이 날라오면 땅 치잖아요. 그러면 그 수비수들이 잡으러 가잖아요. 공 보고 잡는 게 아니래요. 소리를 듣고 공을 보는 거래요. 그래서 깡! 이렇게 하면 멀리 나가겠다. 띵! 이러면 옆으로 빠지겠다. 그래야 자기의 그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캐치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야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삶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가 어느 지점으로 가야, 어떤 사업을 해야,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애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아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마음을 캐치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 사람들은 소리가 안 들리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음식처럼, 음식은 감기 걸리면 맛이 없죠. 소리가 안 들리면 눈으로 봐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오해가 생겨. 그래서 아버지는 갑자기 화를 막 내. 그럼 엄마는 왜 갑자기 화를 내냐 그러면 아버지는 또 왜 나한테 욕을 하냐. 소리가 더 커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전쟁터에서 애를 키우는 거래요. 그 엄마는 맨날 아버지가 집을 부술 때쯤 되면 저보고 도망가라 그래요. 한 11시쯤에 도망가서 새벽 1시에 아버지 자나 이렇게 보고 들어오면 아버지 안 자면 또 도망가. 그러면 2시에 막내 누나 보고 저 잡아오라 그래요. 김미자. 이름도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 그러면 김미자가 그 국민학생 3학년 이런 애를 보고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동생에게 무서웠지? 괜찮아? 그러면 좋은데 김미자가 겁쟁이 같은 새끼. 넌 겁쟁이야. 너 때문에 엄마가 더 맞았어. 빨리 들어와. 그때 생긴 트라우마가 아들이 50이 되고 영향을 미쳤네요.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불쌍해서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어떤 성격이 됐냐면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 원래 눈이 작았습니다. 이렇게. 원래 요만했는데 눈치를 보다가
아유, 이거 언제 도망을 가야 되나? 아유, 이거 아빠가 언제 들어오시나? 아빠가 또 갑자기 화를 내시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도 저는 눈치를 많이 보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심을 많이 하고. 여러분, 애들 때문에 산다고 하시면서 애들 앞에서 싸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월요일 날 이혼하세요. 항상 눈치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셔서 저희 집에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웃음. 웃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사람이 나빠서 웃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외국 갔는데요. 프랑스에 갔는데 프랑스 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제가 엄청 재밌고 잘 웃는 사람인데 웃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웃으면 웃는 거 보고 이렇게 웃어요. 제가 그때 또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웃음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맨날 프로레슬링만 보고 웃지도 않고 엄마랑 싸우고. 저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난청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이후에 대부분은 귀가 안 들리셔서 파생된 사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지 않으셨던 것도, 갑자기 화를 내신 것도, 목소리를 크게 말하시는 것도, 오해를 하시고 늘 억울해 하셨던 것도. 근데 제가 인공아우 이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물어봤어요. 언제 인공아우가 시작이 됐냐? 한국에 언제 들어왔냐? 1989년에 들어왔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몇 년입니까? 지금 2023년인데요. 그러면은 수십 년 전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몰랐을까? 엄마가 장애인 등록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 3급이거든요. 엄마는 왜 안 하셨을까?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도 있고 당신의 자존심이 매우 세셨거든.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는 순간 엄마의 자존심이, 그리고 아빠가 장애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라는 이 너무나 안타까운 해석할 수 없는 자존심에 장애인 등록을 안 해버린 거예요. 장애인 등록을 그때 하셨으면 동사무소, 그때는 동사무소였으니까요. 동사무소나 이런 유관기관이나 병원이나 연계해서 정보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자존심,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제주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의 부재. 아버지가 만약 30년 전에 인공아우 수술을 하셨으면 아버진 재활도 하시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얘기도 하고 엄마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대요. 아버지 21, 엄마 18에 결혼하셨거든요. 귀는 그 이전에 다치셨고 4년 전에 아버지 귀가 왜 안 들리는지를 정말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인공아우를 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70년 넘게 처음으로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영화가 들리나요입니다. 근데 이번에 극장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30몇 년 전에 세상에 왔다는데, 대한민국에.
우리 집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리고는 그냥 따뜻한 물에 담궈진 개구리처럼 서서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들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고 손자, 손녀의 삶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너희 애비 몇 년 산다고 저걸 하냐고. 시간 지나 보니 그건 아버지의 인생 몇 년, 10년, 20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도 또 다른 유전과 삶의 상속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의보감의 그 유명한 말이 그거래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물론 가장 큰 소통이 안 되는 건 귀가 들리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 소리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진동을 무슨 신호로 바꾸신다고 했어요? 전기 신호로.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하고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 거 들려. 근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게 많구나. 그렇잖아요. 이제 설이 다가와요. 엄마, 나 설에 내려가려고 표 끊었어. 그러면 엄마가 아유, 뭐하러 오냐? 일 바쁜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얼른 와라. 엄마, 돈 좀 보냈어. 뭐하러 보내냐? 엄마 다 살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많이 보내라 라는 뜻이죠. 엄마, 이번에 나 엄마 아버지랑 여행 가려고 여행 좀 했어. 그거 뭐하러 하니? 우리는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 못 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잘했다. 그걸 알아듣는 게 전기 신호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기 신호가 망가진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로. 그러니까 인공아우가 나온 것처럼 사람 마음에도 인공아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진짜 뜻을 잘 알아먹을 텐데.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아먹을 것 같은데. 이미 어른들 살아보셔서 다 아시지만 사람이 바라는 건 엄청 큰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한 거. 그 다이아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거. 근데 그 조그만한 게 뭐냐면 정확한 거래요. 언어는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걸 돕는 게 인공와우인 것처럼. 그 정확한 걸 알아들을 때 소통이 되고 세상 좋은 일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평생 노동일을 해서 애를 키웠는데 내가 너무 늦었구나. 아버지가 만약 귀가 들려서 저랑 이런 원활한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사람들이 제가 강연 재미있게 하는데 제 눈이 슬퍼 보인다는 말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 슬픔의 근원이 뭔가를 생각을 많이 했더니요. 제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근본적으로 그 외로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로움은 아버지에 대한 외로움이에요.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들리나요?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아버지가 조금 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면 보통 아줌마들 강연에서는 잘 울지 않는데 오늘은 제 아버지 같은 어른들이 몇 분 계셔서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혹시 난청이 있으시다면 좋은 선생님과 인연이 되어서 귀가 잘 들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인간이 언제 외로운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외로울 때 진짜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할 때 계속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홀로 설 때 되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한 시간에 그 찰나의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